네, 하늘이 내리신 분. 예, 김경수 지사의 판결은 저희에게는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대권주자들과 당직자들이 일제히 김경수 지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옹호에 나선 것은 충격입니다. 제가 주제넘게 민주당 내 대권주자들과 당직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행동 강령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격으로 정치적 이미지에 피해를 입은 분들, 안철수 대표나 홍준표 대표를 포함해서 그분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당선 직후부터 도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경남도민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지은 죄를 사과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드리고자 합니다.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상황에 따라 맞는 말을 하지만 일관성은 전혀 없는 어느 법학자와 다르게 대통령께서는 일관된 말씀으로 국가의 질서를 세워주십시오. 청와대는 즉각 사과해야 됩니다. 젊은 세대가 구 문재인과 현재의 문재인을 대비하며 조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양당 대표 간 방송 토론에서도 언급했지만은 저희 양당 대표 간 합의했던 어떤 추경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봤을 때 현재 방역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에 산자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선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다만 소비 진작성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 합의한 것처럼 방역 상황을 검토하면서 지급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취지에 맞게 추경 협상을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저희 양당 대표 간의 토론에서 현재 확진자 수 모델을 기반으로 한 그런 어떤 방역 모델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저희 당도 앞으로 방역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이런 사업이나 경제 활동에 과도한 제약을 받지 않는 방역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공모전 나는 국대다 시즌2에 응모하신 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64건의 응모가 있었습니다. 저희의 예상을 한참 뛰어넘는 너무 많은 제안이 들어왔고 하나하나 정말 빠짐없이 정책에 대한 깊은 고찰이 녹아있고 참신한 제안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원내 지도부와 정책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심사하고 있으나 아직 절반 정도밖에 심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조금 심사 일정이 늦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말 행복하면서도 감사한 그리고 또 죄송한 마음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정책들은 빠짐없이 저희의 대선 공약에 참고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개무량하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 당원들과 시민의 참여의 공간은 갈수록 넓어질 것입니다.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35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이제야 진실과 정의를 찾았습니다. 정권의 방해와 저항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드루킹 일당은 지난 고찰이 녹아 있고 참신한 제안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원내 지도부와 정책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심사하고 있으나 아직 절반 정도밖에 심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조금 심사 일정이 늦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말 행복하면서도 감사한 그리고 또 죄송한 마음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정책들은 빠짐없이 저희의 대선 공약에 참고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개무량하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 당원들과 시민의 참여의 공간은 갈수록 넓어질 것입니다.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35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이제야 진실과 정의를 찾았습니다. 정권의 방해와 저항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드루킹 일당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무려 8,800만 개의 댓글을 조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민심을 왜곡하고 조작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참 후퇴시킨 선거 개입을 넘어서서 선거 조작 사건입니다. 김경수 한 사람 구속되었다고 끝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건 수사 초기에 경찰에 의하여 수사가 가로막히고 사건의 은폐가 시도되었습니다. 권력의 압력 없이 경찰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섰을 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김경수 지사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수행 비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고 여전히 지금도 복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거대한 범죄를 수행 비서가 단독으로 저질렀다거나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단독으로 제안했다거나 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어떻게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허위 뉴스, 가짜 뉴스로 선거에 영향을 끼친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고 그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마땅합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끝까지 진실을 왜곡하고 꼬리 자르기에만 급급한 모렴치함으로 일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국민의힘은 남아있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의 편향성과 불공정 조치 그 한가운데 있던 조혜주 상임위원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야당의 숱한 요구에도 요지부동이더니 갑자기 사퇴하겠다고 한 배경에 무엇이냐 판단해보니 역시나 흑막이 숨겨져 있다고 보입니다. 첫째,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 사령탑을 교체하려는 의도라고 판단됩니다. 조혜주 위원은 내년 1월 말에 임기가 끝이 납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새 상임위원을 내년 1월 이후에 임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일찌감치 선관위에 민주당 편향성과 불공정성을 선도할 지휘 사령탑을 마련하기 위해 일찌감치 사령탑을 교체해서 대선에 악영향을 끼치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둘째, 임기를 마무리하는 문재인 정권이 알박기 인사를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상임위원 임기는 3년인 만큼 만약 조혜주가 조기 사퇴하고 그 자리에 새 인물이 임명되게 되면 그 사람은 내년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 이어지는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임기를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설사 정권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까지 계속 중앙선관위를 장악해 편파적 선거 관리를 하겠다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선관위의 주요 보직에 친정권 인사를 포진시키기 위한 꼼수입니다. 금년 12월에 선관위의 대규모 정기 인사가 있을 터인데 그때 임기를 채 한 달 남긴 조혜주 위원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워 보이니 새 상임위원을 미리 선정해서 임기를 많이 남겨둔 상태에서 그 새 상임위원의 지휘하에 선관위 주요 보직에 친정권 인물을 노골적으로 배치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검찰에 대하여 이루어진 인사조치를 보면 선관위 인사에도 그대로 적용되려고 될 것임이 뻔히 보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공작정치 망령을 반드시 퇴치하도록 온 힘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네, 앞서도 두 분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구속으로 귀결된 이 드루킹 특검이 온 국민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25만여 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 보면 총 110만여 건의 조작 댓글을 포털 기사 상단에 노출되게 하는 방식으로 대선 여론을 조작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뒤늦게라도 사법정의를 세운 대법원 판결을 평가는 하지만 3년여의 시간을 끌며 문재인 정부가 다 마무리되도록 이렇게 중간에 보석 석방까지 허가했던 그 장면들은 참 아쉽고 만시지탄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대선이 결국에는 조작 대선이었다라고 또 불법 선거였다라고 명확히 우리 온 국민은 어제 확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탄생의 정당성을 잃었고요. 이른바 요즘 말로 하면 주작 정부, 주작 대통령이 된 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없이, 물론 입이 있어도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입장은 잘 알겠다만 아무 입장을 내지 않고 어이없게도 청와대 발로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BTS를 특사로 임명했다라는 기사들이 속보, 단독으로 해서 나왔는데요. 참 한심할 노릇입니다. 지난 2017년 당시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수행 보좌하고 대변인 역할까지 1인 3역을 했던 김경수 전 지사가 본인을 위해서 드루킹 여론 조작을 했겠습니까? 이 최대 수혜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도 기억합니다.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가 경선을 치를 당시에 당시 문재인 씨의 처였던 김경숙 씨가 경인선으로 가자라는 말씀을 외부에서도 아주 스스럼 없이 내뱉기도 했는데요. 경인선이라는 것은 이 드루킹 대선 조직의 바로 이름이었죠. 이렇게 범행의 직접적인 수혜자들이 누군가 그 화살표가 명확히 황하고 있는데도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깃털 하나 잘라내고 청와대가 입을 봉하면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기대만큼 우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시간은 항상 지켜봐 오셨다시피 진실로 향합니다. 마치 파도처럼 한 발짝 떼놓는다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은 입을 닫고 깃털 한 분을 감방에 넣었지만 아마 이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 국민의힘이 또 합세해서 열심히 그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고요. 저희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진실이 하나하나 역사적인 시간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덧붙여서 집권여당의 무수한 후보들께서 이런 명확한 범죄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지난 여론조작의 그 행태가 부끄럽다거나 아쉽다거나 혹은 김경수 전 지사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런 성토를 하는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국민 앞에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분들이 어떻게 대선주자,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이 정부와 집권 여당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를 더 덧붙이겠습니다. 어제 좀 기가 찬 뉴스가 국방부 말로 하나 더 나왔는데요. 제2차 민관군 합동위원회의에서 육해공군의 일반 병사들을 대상으로 일과 중에 휴대전화 사용을 추진하겠다, 시범 사업을 실시하겠다라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을 발표한 그 자체로서 제가 비판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민관군 합동위원회라는 것은 최근에 발족한 국방부 산하의 병영 문제, 병영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그런 조직인데 지금 우리 병영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 문제가 뭡니까? 바로 코로나 백신 접종과 코로나 감염에 대한 어떻게 하면 우리 병사들을 보호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엊그제 청해부대 집단 감염 문제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정부가 어떻게 그 일을 쏙 빼고 휴대전화 사용을 추진하겠다면서 국민 여론을 마치 병영문화 인권 개선을 하겠다라는 듯이 다른 곳으로 돌립니까? 정부의 모든 이런 식의 행태는 다음 2022년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똑똑히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이 자리에서 한번 기억해야 될 사건인 듯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 편파적인 법원 운영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법원 그 제2부 이동원 주심 대법관을 비롯한 내분의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유죄 선고를 하는 이 법원을 보면서 아직도 이 나라 법원에는 정의가 살아있고 그래도 이 나라 사법부는 믿을 만한 곳이구나 하는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채널의 이동재 기자를 무죄 판결 선고한 이 법원과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 편파적인 대법원 운영을 고려한다면 참으로 이분들의 용단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기소했던 허익범 특별검사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2018년 1월 달 무렵은 문재인 정권이 극도로 전횡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특별검사를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아서 사실상 좀 경량급이라고 평가받던 허익범 특별검사가 임명되었고 또한 수사방해도 말도 못하게 이루어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익범 특별검사가 강단을 갖고 수사를 했으며 그때 당시 수사팀은 전원이 포렌식 기술을 배울 정도로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김경수 지사를 기소했습니다. 그분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기소하는데 크게 기여한 분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셨던 추미애 대표님이십니다. 이분께서 민주당을 비난했다고 댓글을 단 범인들을 잡겠다고 나서셔서 친히 경찰에 고발을 하시고 추후에는 특별검사까지 받아들이셔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추미애 전 대표님, 지금 대권 주자님의 용단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대선에는 특히 꿩을 잡는 매가 되겠다고 나오셨는데 꿩은 못 잡고 바둑이 김경수를 잡고 말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텐션 업 시키기 위해 텐션 go. 어제 하루 동안 김경수 지사 여론 조작, 대선 개입, 유죄 확정 판결로 언론에 도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도부에서 지금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국민들께서 도배를 해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당의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과 김경수 개인에 대한 안타까움만 표명하며 김경수 지사의 진심을 믿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도 사과를 하는 후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 개인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를 한 특별검사, 재판을 담당한 1심, 2심, 3심 재판부 모두
김경수 지사 혐의에 대해서 동일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억울하다고만 이야기하고 최소한의 자기 반성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다면, 박근혜 후보의 수행팀장이 이런 일을 했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입장이었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선 후보들 가운데 스스로 부끄럽다고, 이건 잘못된 일이었다고 사과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건 지금 여당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친문으로부터 표를 얻어야 하는 그 사정은 알겠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최소한의 용기를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도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와대는 사과하라고 했던 그 발언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본인이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이 경우에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또한 국민들께서 문재인 대통령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 김경수 지사의 이 여론조작 사건을 모르셨는지요? 모르셨다면 몰랐다고 말씀해 주시고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이 여론조작 사건으로 이득을 보신 분인데 그걸 인정하시는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으로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던, 편파성이 심하게 있었던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임기 만료를 불과 6개월 앞두고 그만두었는데 말이 많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다음 정권까지 선관위 알박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 말입니다. 알박기, 국민들께서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다음 사람도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있었던 인물로 임명하실 건가요? 욕심을 좀 버리십시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여름 전력 비상사태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명분을 쌓기 위해 자행한 일 중 대표적 사례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입니다.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에게 월성 1호기 연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이냐는 질문을 던지자마자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이 일사천리로 경제성 조작에 나선 것입니다. 이후 감사원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감사에 들어가자 민주당은 감사원장을 일제히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7월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원장 친인척 중 원전업계 인사가 있어 원전업계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공격했고, 신동건 의원은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맞지 않으면 사퇴하고 나가 정치를 하라고 겁박하였습니다. 산자부 공무원들은 한술 더 떠 감사원 감사 대책회의까지 열고 다른 직원들의 눈을 피해 심야에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등에 저장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와 청와대 보고자료 등 444개 파일을 조직적으로 삭제하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 바로 백운규 전 장관과 최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입니다. 지난 6월 24일 열린 대전지검 부장검사회의에서는 이들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고 특히 백 전 장관과 정 사장에게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만장일치로 도출했습니다. 이에 대전지검은 지난 6월 30일 백운규 전 장관, 최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기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배임 혐의만은
김호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대검은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출석위원 15명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여름 전력 비상사태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명분을 쌓기 위해 자행한 일 중 대표적 사례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입니다.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에게 월성 1호기 연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이냐는 질문을 던지자마자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이 일사천리로 경제성 조작에 나선 것입니다. 이후 감사원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감사에 들어가자 민주당은 감사원장을 일제히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7월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원장 친인척 중 원전업계 인사가 있어 원전업계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공격했고, 신동건 의원은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맞지 않으면 사퇴하고 나가 정치를 하라고 겁박하였습니다. 산자부 공무원들은 한술 더 떠 감사원 감사 대책회의까지 열고 다른 직원들의 눈을 피해 심야에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등에 저장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와 청와대 보고자료 등 444개 파일을 조직적으로 삭제하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 바로 백운규 전 장관과 최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입니다. 지난 6월 24일 열린 대전지검 부장검사회의에서는 이들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고 특히 백 전 장관과 정 사장에게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만장일치로 도출했습니다. 이에 대전지검은 지난 6월 30일 백운규 전 장관, 최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기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배임 혐의만은 김호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대검은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출석위원 15명조차 현재 선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대검은 수사심의위원회 진행 경과 등을 묻는 저희 자료 요구에도 묵묵부답입니다. 최근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사례를 보면 이성윤 고검장의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은 소집 결정 11일 만에,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 사건은 11일 만에,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은 15일 만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백운규 전 장관 배임 혐의 건은 김호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위원회를 소집했음에도 23일째 감감무소식입니다.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는 문재인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법무부가 대전지검 수사팀 지휘부를 인사로 공중분해시켜놓고 친정권 검사인 문홍성 검사장이 이끄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가 대전지검 수사팀의 배임 혐의 주장에 맞설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검찰청은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고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의 공수처 수사 방해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하여 공수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수건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일 공수처가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 및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청와대는 이를 거부하고 비협조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다 국민적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어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는 이미 피의자이자 피고인 신분인 이광철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사표 수리를 미루며 현직 청와대 비서관 신분을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수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꼼수입니다. 이로 인해 공수처가 이광철 비서관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게 이첩받은 지 이미 4개월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공수처 수사의 성역도 취해법권지대도 아닙니다.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수사 방해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바삭한 크리스피의 맥주 오키 오즈키친 달콤한 양념치킨의 콜라 오키 오즈키친 당신의 한 끼를 특별하게 만드는 상상 속 맛의 신세계 오뚜기 오즈키친. 나 주호민, 가슴 뭉클한 대작을 탄생시키려 한다. 헤어 나올 수 없을걸? 희망도 플러스가 되나요? 건강검진 결과를 받은 날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우리 아이들은 어쩌지? 끝내 참아왔던 눈물이 터진다. 닭똥 같은 눈물이 왈칵 터진다. 아, 왜 안 울어? 제대로 해보자. 털썩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오열한다. 수도꼭지가 열린 듯 눈물이 콸콸콸 미친 듯이. 아, 미치겠네 진짜. 왜 안 울어? 아, 왜 자꾸 희망찬 건데? 에이, 작가님, KB 손해보험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KB 자녀보험. 아, 독감 치료비, 아토피도 보장해준다고요? KB 희망플러스 자녀보험. 자녀보험도 역시 KB 손해보험. 와, 정말 빛나는 보험이네요. 저처럼. 예, 이거 청해부대 34진. 국민의힘에서 나도 국대다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당과 함께할 대학생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모집을 시작했는데 어제자 21일 기준 닷새 동안 총 450명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대학별로는 연세대학교에서 22명, 경희대학교에서 18명, 서울대학교에서 17명, 한국외대, 홍익대, 고려대에서 각 14명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국민의힘과 함께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열정이 국내를 넘어 세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국 UC, 버클리, 뉴욕 등에서 9명, 런던 정경대 등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 일본 등에서도 지원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은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단 한 분의 대학생 여러분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모집 기간인 8월 6일까지 보다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가장 덥다는 대서입니다. 기상청이 오늘 최고 기온을 36도로 예상하면서 전력 사용 역시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인데 정부는 여전히 아마추어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한다는 명목으로 정지 중이던 원전 3기를 조기 재가동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간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원전을 재확시하며 탈원전을 외쳤던 게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원전부터 찾는 이중적 행보가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전히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이 누누이 탈원전과 탈석탄이 병행될 수 없음을 지적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에너지 문제조차 선악의 관점에서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적폐로 생각하고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586 운동권 세력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은 여야를 막론하고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 과정에서 원자력은 탄소 중립으로 이행해가는 가교 에너지원으로서 가치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원에는 좋은 에너지, 나쁜 에너지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며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는 에너지 안보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믹스를 축구 경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 없는 공격수, 수비수, 미드필더, 골키퍼가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할 때 이길 수 있는 축구 경기처럼 에너지 믹스도 적절한 조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 에너지 안보의 기본입니다. 원자력이 기저방어선으로서 골키퍼와 수비수의 역할을 한다는 에너지 전문가들의 지적을 정부와 여당은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청해부대 34진 무무대항 집단 감염에 대해서는 아마 너무 많이 보도가 돼서 잘 아실 텐데요. 저는 이 사건을 그냥 총칭해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개념, 그리고 자화자찬으로 일관한 기존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그런 태도를 그대로 다시 한번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번 무무대항 감염은 단일 함정 내 최다 감염이라고 하는 그 기록을 세웠습니다. 약 89.7%, 성교원의 90%가 됐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된 이후에 여러 번 작년부터 함정에 집단 감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함에 그런 사건이 있을 때 한 20%,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일 때 5.9%, 6%죠. 일본 크루즈선에는 18.9%, 한 20%, 대개 20% 내외였습니다. 최대 많이 되더라도. 그런데 90%가 됐다는 아주 기록을 세웠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감염병에 의한 그 어떤 공격이나 적의 공격 이런 행동, 전투 행동이 아니고 감염병에 의해서 군함을 포기한 또 최초의 역사적 사례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후송하라고 한다고 작전명을 노출을 해서 아주 광고를 한 또 희귀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20여 개국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거기에는 국가들뿐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중동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거기에 그냥 수송하러 갔다 왔다 이렇게 알려주고 돌아오고 난 뒤 이야기도 될 것을 미리 가기 전에 완전히 공보를 하고 특수작전명까지 노출을 하는 이러한 해괴한 행동을 했다. 네 번째는 자화자찬인데요. 이게 가장 저희가 분노하는 건데 제가 이 보고서를 내용은 공개 안 하겠습니다. 이게 국방부 합참에서 우리 국방위원들 일일이 개인 방문하면서 설명한 자료예요. 이 자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작전에 대해서 짧은 준비 기간에도 대규모 인원을 급파한 성공 사례다. 우리 군사 외교력이 빛을 발휘한 사례다. 맨 마지막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결론. 근본 작전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해외 파병 장병들의 무사복귀를 위해 민간군이 총력을 펼쳐 최단 기간 내 임무를 달성한 최초의 대규모 해외 의무 수송 사례랍니다. 그래서 이게 K방역부터 경제, 부동산 문제 완전히 딴 나라처럼 떨고 자화자찬하는 문재인 정부의 군다운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화자찬을 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사과를 하지만 속으로는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다시 반복되리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방송에 나와서 시인을 한 것이
저희들이 이미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국방부에서 하도 엠바고를 요청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국방부 차관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공개를 하면 여기가 아덴만의 임무 계획을 떠나서 희망봉을 돌아서 서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있다가 거기에서 제가 특정 지역 항구명을 명칭을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보안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6월 28일부터 7일까지 하역을 하다가 지금 감염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하러 희망봉을 돌아서 거기서 아덴만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편도 15일 걸리고 왕복 따지면 30일 걸립니다. 왜 아덴만에서 해적 수송 작전을 포기하고 서아프리카로 갔느냐. 간 이유가 거기에 5월 달에 우리 그 선박에 우리 선원들이 몇 명 납치된 게 있어요. 그런데 가서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다. 군대는. 그냥 외교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둥둥 떠 있다 돌아왔습니다. 이런 사태가 2018년에도 이 해역에서 그런 사건이 있어서 우리 함정을 글로 보내서 그냥 가만히 대기하고 있다가 시간만 호송하다가 다시 복귀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로 특별히 가서 군에서 할 일이 없는데 예를 들면 전쟁이 나서 대규모 교민을 수송한다든지 하는 사건이 생기면 몰라도 특별하게 그 안에 납치돼 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테러리스트를 위해서 그 먼 데까지 가서 거기서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곳에서 소위 그 필요한 군수품을 적재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아덴만 지역에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그 파병 임무상에도 국회 동의도 얻지 않고 이런 또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은 국정조사를 국방에서 요구를 했는데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번 사건의 전모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필요한 교훈을 얻어야 다음 이런 이런 사고가 반복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부대 사태에 대해서 군 통수권자로서 사과 한마디 없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대통령이 사실상 사과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 대통령의 사과는 없었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현재 대한민국 호를 위기에 빠뜨린 책임은 누구에게도 떠넘길 수 없음을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청해부대 문무대항함 사태는 마치 대한민국 호를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문무대항함에 대한 백신 미공급에 대해서 정부 당국은 접종 부작용에 따른 응급조치 체계, 백신 수송 체계, 국외 반출의 어려움 등을 변명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어느 하나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응급조치 체계는 군인들의 부상이라든가 긴급 상황 시 반드시 마련되어야 되는 그런 체계이고 백신 수송 체계는 이미 많은 백신들이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충분히 수송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은 북한에 백신을 지원하자고 하는 정부가 백신의 국외 반출이 어렵다고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 장병들에게 백신을 못 갖다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이번 문무대항함 사태는 첫 번째로 백신 확보 부진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고자 국내 접종률 수치에만 집착하여 파병된 우리 군의 안전을 외면한 결과라고 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정부의 무능력을 여실히 보여준 방역체계 및 컨트롤타워 부재로 발생한 일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호도 백신 수급 난항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는 매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백신 예약은 전쟁이 되고 있으며 시스템 오류는 빈발하고 있습니다. 고사 직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소유계층들은 접종 사각지대에 내몰려 접종의 기회조차 뒤로 후순위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백신 수급 불안으로 야기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방역체계 및 컨트롤타워 부재도 청해부대 사건과 판박이입니다. 정은경 질병청장 그리고 김호란 방역정책관 두 방역책임자 간의 엇갈린 메시지, 방역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소비 쿠폰 등 방역을 역행하는 정책을 쏟아내는 모습에 정부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확진 증가의 원인을 델타 변이와 국민 이동량의 증가라고 합니다.
자화자찬에 능숙한 정부가 안 좋은 일에는 국민 핑계, 남 탓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은 분명 백신 미확보라는 것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무원칙한 거리두기 지침 등으로 국민들을 묶어놓는데 안달하지 말고 백신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